해야죠. 뭐. 저는 비혼자변호사지만 그 인정하는. 왜냐면 누드 촬영하시고 여기 찍으시면 안 됩니다. 취미생활이세요? 네. 이 정도면 영화 하나 찍어도 되겠네. 이 방향이 그 부위야. 아, 저 아니에요. 저는 경남에서 친구 한 명 가입시키고. 빨리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빨리 입는 게. 어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저 교육 받았는데 찍으면. 물 끓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다 먹어야 될까요?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시원하기가. 찍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진 기자들이. 네, 우리 당의 가장 큰 미덕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와 함께 연대해주고 준비해주시는 많은 당원분들이 계시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식사까지랑 그 주류 조금이었어요.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고 알아서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한창민 위원장님과 대전시당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맛있게 네. 저희 영광의 대전시당 저희 당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승덕 위원장님 일어서 주시고요. 성덕. 죄송합니다. 이성덕 위원장님 일어서 주시고요. 신희수 위원장님, 오수환 당원님, 또 대전 당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저희 신희수 전 청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대전시장 부위원장님이시고요. 이번에 새롭게 청년위원장 맡으신 이성덕 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년 대전 청년당원을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 오수환 당원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창민 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한창민을 3번 연호하겠습니다. 시작!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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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은 모든 조사가 끝냈습니다. 네, 찬을 들어주십시오. 한참 이것만 딱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예, 마지막 한 번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대전시당 한창민 위원장을 위하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진행하실 겁니다. 신동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직 위원장이 아니고요. 당대표님의 인준을 받아야 위원장이 위원장 됩니다. 소리. 서리. 네. 저기 윤수영 윤수영 당원이 자기 회개를 못 하겠는데 부위원장은 하겠답니다. 심각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좋네요. 정말 해놓으면 돼요. 범구에 저렇게 착하게 해줘가지고 자리 욕심인데.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자면 오늘 저희가 나름 에코캠프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좀 쓰레기가 발생할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음식물은 우리가 안 남기고 좀 다 뱃속에 넣는 걸로 좀 부르시더라도 좀 다 넣는 걸로 이게 그래서 레크레이션이에요. 다 먹을 때까지 못 주무세요. 좀 우리 환경을 위해서 비록 오늘 캠프에 왔지만 환경을 위해서 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또 건배 산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와주신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Y캠프에 와주신 모든 우리 청년학생 당원님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네, 건배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청년학생 좀 구태하지만 청년학생위원회 하시면 다들 이제 위하여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학생위원회! 위하여! 그리고 청년학생위원회에 좀 더 활동을 하고 싶고 좀 더 관심을 보이시는 당원분들께서는 시끄러우시면 저희 타자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가 이렇게 말아요? 예,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한석도 너무 좋아하니까 마이크
소맥. 오. 아유. 소매관. 우와. 너무 좋아요. 이건 보는 것에 만족을 하면 돼요. 저희 초합이 소맥 입장 어떠세요? 초합이 소맥 입장. 네. 대해서 논해야지 이런 네. 네. 있습니다. 네, 이거. 아. 무슨 하면 말하세요. 네. 주세요. 아,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해갖고요. 네.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예. 내가 떠도 밖에 깜짝 이게 찍을 것까지는 아닌데. 원착에 씨발 진짜 꿀려 죽게 아까 진짜 아, 부담이 막 살짝 일어나야 돼요. 살짝 일어날 것 같고. 아, 예. 예,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합위원회는 지역에서 드세요 그냥. 산세구리가 아주 입에서 사료를 먹더라. 그리고 정글로 먹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넥서스 지지 왕 이걸로 갈까? 약간 마이가 백도하는 느낌. 맞죠. 정확하게 찍었어. 마이가 백도하는 느낌으로 해서 들어간 건데. 근데 뭔가 안녕하세요. 역사를 얘기하면 진짜 이렇게 안 됐으면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진짜 많이 생각하긴 하는데 역사를 가정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어떻게 말하면 진짜 안 되니까 자위질 하고 있는 거고 역사는 가정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이제 마음 아프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국회 중에서 제일 가장 익사이팅했던 국회 18대 국회라고 생각되거든요. 18대 지금 19대죠. 18대 같은 경우 저번 국회였는데 그때가 한나라당 한나라당 7박년대 그다음에 자유선진당 기타 보수 무소속 의원 다 합치면 210인가? 의석이 210 가까이 돼요. 얘들 그러면 개헌선 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얘들 결국 개헌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걔들이 개헌을 못했을까?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김기춘 임명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딱 김기춘을 임명하자마자 뭔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 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지네들 안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원래 친박이 아니야. 뭐였더라? 걔는 김기춘 그 막 등용한 거 보니까 뭐 김기춘이 예전에 비서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수직적이라서 뭐 안 될 거다 뭐 그런 뭐 평도 나오대요. 그거 말고도 김기춘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걔도 기태예요. 걔도 기태예요. 진짜 잘 지었어요. 기태가 너무 잘. 내가 귀태를 어떻게 걱정했는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귀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귀태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야 될 권력자가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태 정당이라고 새누리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정당이에요. 걔들이 물론 지역관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저는 걔네들 욕하긴 하지만 걔네들을 또 인정하고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 자체라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 있는 거니까 걔네들 힘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는 한계점을 인정하고 가야지 이제 좀 더 자기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금 현 상황이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러시아. 러시아 푸틴 말고는 우리나라를 전례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독일 봐요. 독일 봤는데 독일 어느 당이 과반을 넘는 당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낫다라고 느끼는 거 102%안 나오잖아. 딴 거 아니라 러시아는 딱히 야당 쪽에서 누굴 밀만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난 상황이 뭐냐면 야당이 좀만 잘하면 다음 대선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림이거든 지금. 그 조금만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그 국정원 그거 보면서 내 민주당한테 답답해 죽겠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똥을 존나 쌌어요. 새누리당에서 똥을 싼 게 맞아. 똥을 쌌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 뭐냐? 자기 사찰했다. 그 도청했다. 그게 밝혀져서 얻어낸 게 지방자치란 말이에요. 지방선거를 얻어낸 거예요. 그게 정치력이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요구 엄청나게 했겠지만 그 사람은 그걸 얻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똥을 존나게 싸놨어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는데 그 똥을 민주당이 치워주고 있는 거야 지금. 민주당이 치워주는 게 아니라 지가 밟아서 그걸 문대고 있어. 지가 발로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명박이 똥을 쌌다면 박근혜는 설사를 쌌거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민주당이 똥 치우고 그 똥을 거름을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민주당이었으면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됐어요. 이 노무현 때는 너희 탄핵 10번은 당했다고. 이게 먼저 나왔어야 돼. 너희 노무현 대통령 때였으면 탄핵은 10번은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거 갑자기 탄핵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거 별로 상관없는 건데 자 SNS에 그 뭐였더라 이명박 진짜 심할 때 이명박은 왜 탄핵을 안 당하지 했는데 밑에 일베충이 와가지고 아닌데요 이러고 막 적어놓은 거예요. 뭐 노무현 때는 이것보다 더 심했는데요. 그러니까 심한 걸 말해보세요 하면 뭐 기자실 폐쇄한 거 뭐 KBS 뭐 어쩌고 폐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진짜 이거 보면 기자실 폐쇄 문제는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선택이 나왔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자실이 분산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헛소리가 나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작당 모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지도 않는 얘기가 나오니까 브리핑룸을 통합을 해서 여기서 정보를 주겠다. 또한 거기다 더불어서 뭐냐 기자실이 있으면은 군소 언론사들이 크지는 못해요. 군소 언론사들이 기자실이 있고 거기 뭐 출입처 기자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중소 언론사들이 크지를 못하는 거야. 구조 자체가 걔네들이 거기 카르텔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걔네들이 무슨 기사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정보를 너희 모든 신문사들에게 공정하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기자실 통합이 나왔는데 거기서 잘못한 거는 너무 빨리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152석에 그만큼을 줬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도 10석 더해서 160 10석이에요. 10석. 왜냐면 이번에 통합진보는 13석이었으니까 그때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10석이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까지 포함하면 170석이 넘어요. 근데 그렇게 한나라당한테 휘둘리고 그런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걔들 재보선 대상할 때 그러니까 재보선 떨어진 사람만 9명이거든요. 그 9명이 다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걔들이 힘없는 정당이었다는 거죠. 그 열린우리당 탄도리는 정말 병맛이에요, 걔들. 내가 탄도리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뭐였더라? 그러니까 열린우리당도 진짜 뭔가 진짜 안 됐던 게 한나라당이 당내 투쟁할 때 그러니까 뭔가 잘한 것도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못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못 들어온 것도 뭐 잘못이 있긴 있고 뭐 많이 했다 해도 어느 정도 안으로 얘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 안에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에 접점을 못 찾아낸 거. 아니 근데 걔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안 됐던 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학법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사학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던 게 왜냐면 제가 뭐 붙이지 않지 너무한 거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밸런스 맞춰야 하나의 문제는 이가 쉽게 야구로 치면요 9명이 하는 야구로 보면 투수하고 유현진이 8이닝까지 1실점해요. 저요 유현진이 8이닝 나가고 나면 그 외에 그렇죠 많이 늘어났죠. 또 져요. 옛날에 2000
9년도, 10년도 때만 해도 다이나마이트 타선이었어요. 아, 그때 그쵸.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정말 그때 한 5점 내줘도 야. 이길 수 있겠다 하면 이겼거든요. 근데 뭐 하나 뭐 예감하라는 것도 맞죠. 그 친구하고 이제 행정사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좀 일이 많아갖고 스포츠야. 일에 대해서 이제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어서 작년에 보세요. 가을 돈을 벌어야겠다. 한마디를 딱 하면 아시는 분들 그래서가 이제 막 해서 막 이제 막 이런 거잖아요. 온라인 좀 이런 문화 대화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야기가 흘러서 그런 얘기까지 왔는데 여성은 그 정서적 동질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사람들이어서 정서적 친밀감이 없어지면 관계도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성은 결과적 동물이에요. 말을 해도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되게 이야기 섞기를 흘러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 예를 들어서 뭐 헌재 소장인 뭐 전효숙이었나 그때? 전효숙 그 절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나라당 한 30명 정도 의석 점거하고 있을 때 그거라도 끌어내렸어야죠. 그거라도 끌어내리고 통과시켰어야지. 그만큼 강력히 여당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였더라? 그 양비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맡고 있으니까 우리가 끌어내리면 이제 같이 욕먹는 거잖아요. 너도 개새끼, 내도 개새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점거하는 건 한나라당 쪽인데 내리는 게 어떻게 개새끼가 되는 건데. 근데 웃긴 게 끌어내려도 국회의원들이 끌어내린 게 아니라 경위들이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경위들 보고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해요, 걔들은. 그런 애들이에요. 물론 그 BBK 특검 때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끌어내렸지만.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점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새끼가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끌어내면서까지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 개진의 방법까지 막아버리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고 그런 건 맞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한꺼번에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저는 한나라당이랑은 웬만하면 걔들이랑 협상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데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한나라당이랑 협상이 안 된다면 다른 쪽 있잖아요. 민노당이라도 연합을 맺었어야지. 연정 상태도 아니고 민노당이랑도 싸우고. 그러니까 양대. 정상회담 반대 추정했었던 사람이 유명하거든요. 혹시 그 한일 반대 투쟁 선언서 읽어보신 분? 저 읽어봤거든요. 저도 읽어봤어요. 그거는 읽고 아니 그거 말고 국회의원 처음에 나갔을 때 뭐 연설 같은 거 했는데 그거 들어보면 진짜 전혀 아니거든. 우파가 아니야. 근데 지금 와서는 완전 거의 극우라 보면 되잖아. 걔는 그거라기보다는 색깔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찍히고 있어. 말 잘해. 알아요. MB가 왜 이렇게 찍어요? 욕을 참 많이 했어요. 저 욕만 찍혔어요. 욕하면 10번 MB가 위험하신 분이야 이거 유포시킬 수도 있어. 괜찮아요. 혼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욕하는 거 보셔야 돼요 이거. 고소하죠 뭐. MB가 결정적으로 흔들렸던 게 딴 게 아니라 항상 걱정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도 항상 걱정했던 게 MB가 흔들렸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태국의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서 지지율이 급 떨어졌거든요. 맞다. 그때. 그러면서 그 전에는 분명히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는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있으면서 자기 청와대 인선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집어지면서 그때 들어온 게 반공 보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보수 세력 안에서도 반공 보수가 일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확 정해져 버리는 색깔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호랑 김무수 제일 싫어요. 왜냐면 걔들 민중당 그러니까 권영길 대표가 있었던 민중당에 있었던 애들인데. 걔들은 그 무서운데 우리는 그 무서운 카메라 앞에서 무서운 얘기를 다 하고 있어. 저 욕해요.
아 맞다. 그 관등성명 기부수 있다 이가. 도지사입니다. 관등성명대라고. 아, 도지사인데 저 도지사가 전화했는데 관등 성명 안 돼.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응급처치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말 실수도 보험병을 잊을 수 없다. 응급처치 필요하던 그 사람 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보온상수. 아, 김모수 같은 새끼예요. 그 다대강 홍준표 어떤 새끼예요? 다대강 했었잖아요. 아 진주의원 있잖아요. 그 14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옮기다가. 그런 새끼예요 홍준표가. 어떻게 그런 새끼를 뽑지나? 근데 문제는 그 14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는 어디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경향에서도 경향이랑 한겨레에서만 조금 볼 수 있고. 능력은 있는 사람인데 너무 나이가 들었다. 지금은 나이 70세? 권영길이요. 오늘 그 뭐였더라 볼때 낙동강 보고 왔는데 진짜 하나 진짜 초록해요 진짜. 제가 내일 강연하시는 오늘 이제 강연하신 임동원 장관. 네. 임동원. 뭐지 진보정치 그 연구소 위원장님 여성분이죠. 연구소장님은 조현현 소장님이고 이사장님이 최순영 전 국회의원. 아 그래 최순영 그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옛날에 여로당이랑 진짜 잘 싸웠거든. 여로당이 협상력 근데 내가 민주정부 10년을 펼쳐서 정말로 아, 이 사람 대단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임동원 통일장. 아 네. 그거는 민주정부 10년 통틀어서 장관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가장 못했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강만수. 걔 있잖아요. 민주정부에서도 이랬거든요. 그 한 명 더 있긴 한데. IMF의 주관. 한 명 더 있어. 내 아는 사람 한 명 더 있거든. 네? 말해도 돼요? 아이템 갑자기 기가 나네. 저번에 총선 때 엑스맨으로 불렸던 이름이 이름 까먹었다. 걔도 김씨인데. 민주당에. 김진표. 김진표. 그새 뺨을 쭉. 그러니까 뭐였더라? MT 걔가 맞잖아. 나는 꼽살이다. 거기에서도 김진표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김진표 왜 주냐고 말 많았잖아요 그때. 근데 걔는 어떻게 보면 협상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지만 김진표나 김종은 같은 애들은 미국의 연력이 강해요. 걔들은 미국 쪽에 연력이 강하거든요. 걔는 어쩔 수 없는데 김진표는 진짜 무능하거든요. 그리고 정세균 같은 경우는 걔가 정세균 한재행진공 맞나? 쌍용 그래. 쌍용파라는 게 있대. 사실은 걔가 쌍용파라는 게 맞아요. 그건 자기가 부인하는 거지. 그건 지가 한 거 맞거든요. 그럼 지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난 절대 안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시기가 딱 맞아요. 걔가 뭐 모르고 사인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걔가 한 거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대통령을 하면서 차기 이제 야권의 어떤 선수들을 키우려고 이제 부단히 그만 찍어도 돼요. 힘드실 텐데. 저희 저 욕한 게 오프 더 없어요. 레코드로 해야 돼요. 이 얘기가 가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명을 키웠단 말이에요. 네. 정세균도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누구 키웠더라? 정세균은 칼 꽂았잖아요. 정동영도 키우려고 했던 정동영 사람. 키웠잖아요 근데. 정동영도 칼 꽂았잖아요. 정세균이 나이프 하나 꽂았으면 정동영은 대낮을 꽂았고. 근데 그 뭐였더라? 정동영 대선에 나왔었잖아요. 어디였더라? 난 딱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했는데 진짜 이명박 BBK 때문에 정동영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미 BBK로 몰리니까 뭐 얘기를 해봤자 아무런 걸리는 것도 없고. 근데 사실 그 선거는 남영동 때문에 딜수밖에 없어. 되게 재밌는 선거인 게 표수를 보잖아요. 표수를 보면 이명박 MB가 얻었던 표는 그 전에 한나라당 소속 그 이해창이 얻었던 표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퍼센트가 50%, 아니 그때 40. 절반이 기초가 되면은 나머지를 지식으로 채워야 되지. 그래야지 이게 완벽하니까. 그럼 나위 씨, 그냥 술 먹으면 안 돼? 중앙당에서도 그렇고 시당에서도 그렇고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아 국정원 얘기 안 해. 술 먹으면 안 돼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